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SBS 뉴스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두고 노사 모두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긴급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취약계층 소득 보전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리고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는 입법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여당이 합의한 대책의 초점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소득 보전입니다. 먼저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 EITC 지원 대상을 현재 157만 가구에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나이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고 1조 2천억 원대인 관련 예산도 3조 6천억 원대로 늘리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작다는 근로자나 지급 능력이 없다는 영세사업자, 양쪽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러 체감 지표나 또 정책의 책상적인 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당초 계획을 2년 앞당겨 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을 내년에 30만 원까지 올리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생계급여 모두 늘려주는 등 저소득층 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9월 목표였던 소상공인들 보호법안 처리를 이달로 앞당기고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과 일자리 안정기금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 원을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그동안 소극적인 주주권리 행사로 주총 거수기로까지 불렸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지침,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방안이 첫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노유진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지만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조양호 회장 가족의 갑질 파문이 일자 공개 서한을 발송하며 처음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부터 주주의 권리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처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부당한 지원,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등의 경우입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기금이 계속해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인게이지먼트를 시작하겠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 선임에 대해서도 원칙을 마련해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0년부터는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업 명단 공개나 공개서한 발송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같이 직접적인 경영 참여 활동은 당장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나중에 재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어제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됐던 4살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서 4살 김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양은 오전 9시 40분쯤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통원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도착했지만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김 양의 엄마에게 아이가 왜 등원하지 않았냐고 문자를 보냈고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 갔다는 부모의 연락을 받은 뒤 뒤늦게 어린이집 차 안에서 숨진 김 양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버스입니다. 피해 아동은 7시간 만에 맨 뒷좌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동두천시의 낮 최고 기온은 32.2도로 평년보다 4.6도나 높았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김 양이 차 안에 남아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통원 인솔교사가 따로 있어 김 양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내릴 때 선생님이 그 애들 한 명씩 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얼마나 더웠어. 얼마나 더웠어. 그 생각을 하면 진짜지 막 몸이 그냥 오금이 저려오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지금.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당시 아이들을 인솔한 교사와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어제 오후 포항에서 해병대 헬기가 추락해 장병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군은 그동안 명품 헬기라고 홍보했었는데 비새는 헬기라는 오명을 안더니 이제는 추락 사고까지 났습니다. TBC 이종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청림동 해군 6항공 전단에서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상륙 기동 헬기는 정비를 마친 뒤 시험 비행 중이었는데 10m 높이에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군부대 소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륙 도중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 중에 해병대야. 추락하는 과정에 불까지 나면서 탑승한 6명 가운데 조종사 45살 김모 중령과 부조종사 36살 노모 소령 등 모두 5명이 숨졌고 정비사인 42살 김모 상사는 크게 다쳐 울산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지난 1월 10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헬기 2대를 새로 인수해 마린온 1, 2호기로 이름 붙였는데 추락 헬기는 2호기로 알려졌습니다. 마린온은 해병대 영문 표시인 마린과 최초 국산 기동 헬기인 수리온을 합성한 이름입니다. 마린온의 최고 순항 속도는 시속 265km로 2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탑승 인원은 9명입니다. 해병대는 2023년까지 28대의 상륙 기동 헬기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해병대 항공단을 창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마린온 기종의 첫 사고라며 사고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간부 15명으로 구성된 기무사 TF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특별수사단은 이 15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기무사가 지난해 2월 18일 계엄령 검토를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고 당시 방첩 담당 3처장이었던 소광원 현 기무사 참모장이 책임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주 동안 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3월 3일 한민구 당시 장관에게 문건을 보고했습니다. 군 특별수사단은 우선 이들에 대한 조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무사 TF에 자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합참과 수방사 관계자들까지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2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건 작성을 주도한 소광원 기무사 참모장이 수사 대상 1순위이자 핵심입니다. 문건 작성 지시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또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 관련 부대에 명령을 하달했는지 소 참모장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 참모장 측은 현재 윗선의 지시나 청와대 보고 등 관련 내용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미국 델타 항공사가 한인 여성 직원 4명을 해고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인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델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인 직원 4명은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일해왔습니다. 모두 한국 출신 여성들로 주로 델타 항공의 인천 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응대해왔습니다. There were passengers who were not necessarily English speaking, so it was actually advantageous for our clients to be able to speak to them. 그런데 델타 항공 측은 지난해 5월 한인 직원 4명에게 갑작스레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회사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채 승객들에게 한 등급 좋은 좌석을 제공해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 직원들은 해고 사유는 표면적 이유일 뿐이라며 상급 관리자로부터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니 한국말 사용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받은 뒤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supervisor has asked them to not do that, and we are alleging that that is showing that there is national origin and race bias.
한인 직원들은 특히 해고당하기 전에 한 남자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왔다고 회사에 보고한 점도 해고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델타항공 측은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괴롭힘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미군 유해 송환 조치와 관련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이번 달 27일 항공편으로 유해 55구를 송환할 예정이라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보도했습니다. 성조지는 미국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북미가 그제 판문점에서 열린 미군 유해 송환 관련 실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미국 관리는 미국 측이 제공하는 나무 상자를 사용해 북측이 유해를 돌려줄 것이라면서 송환 날짜는 27일로 예상되지만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하원 의원들을 초청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취재진들에게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제재는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들도 되돌아왔다면서 지난 9개월 동안 핵실험도 로켓 발사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중학교 3학년생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동시에 집 근처 일반계 고등학교 2곳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해 공고했습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지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4흘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3대 지수가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코스피도 순풍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6포인트 상승한 2304.51을, 코스닥은 0.64포인트 내린 819.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93억 원, 479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56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와 증권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전기거스업과 비금속 광물은 약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승세가 우세합니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 대형 IT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고 LG화학도 오늘은 외국계 매수세가 집중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투어 역시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4%대 오름세입니다. 한편 한국항공우주는 포항 헬기 추락 사고 여파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3.7원 오른 1127.8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릅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4도, 경북 의성은 37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이어서 폭염특보 현황을 보시면 이제는 폭염경보가 아닌 지역을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한 모습인데요. 한낮에 불필요한 외출은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 공기가 탁한 지역도 있겠습니다. 세종시와 충북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영남 지방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은 볕을 가려주는 구름 한 점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34도, 춘천과 강릉, 청주와 대전이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도 35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